네, 오늘도 중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사흘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 조치가 해제됐는데요. 네, 이 비상저감 조치, 특히 서울시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는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풍경 보기가 좀 힘들 정도였는데 오늘은 좀 기분상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요즘은 4만 4온이 아니라 4만 4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한데요. 예. 일단 오늘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부산, 경상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권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밤사이에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약화하면서 사흘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보통 수준으로 조금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도 해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또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다시 짙어져서 어쨌거나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상했습니다. 네, 3한 3이 굉장히 공감 가는 말입니다. 방금 비상저감 조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행한 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두고 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세 번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요. 교통량이 이전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여전히 눈에 띄는 극적인 효과는 없다. 이런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예. 전주 같은 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증가율은 조치 시행 첫날인 15일에는 각각 0.05%, 2.1%를 기록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이 이루어진 17일에는 이용객이 버스 3.2%, 지하철 4.4%로 늘었고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 각각 5.9%, 4.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인해서 이런 대중교통 관련된 효과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전체 교통량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좀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조건이 비슷했던 1월 첫 주와 비교했을 때 출퇴근길 교통량 감소율은 시행 첫날인 15일에는 1.8%, 17일에는 1.7%로 뒷걸음질을 쳤고요. 어제 출근길에는 2.3%로 간신히 2%대로 올라서는데 그쳤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흘간 총 150억 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 돈을 쏟아붓고 얻은 효과라기에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150억 원을 투입해서 2%대로 올라섰는데 그쳤다. 아무래도 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의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을 승인해주는 역할 아닙니까? 반대하면 좀 무리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의 비판에도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회가 정책 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같은 여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예결위 박진영 위원장은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면서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예. 더 이상의 예산 집행은 시민 동의도, 시의회 동의도 구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차라리 자동차보다는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위해서 확보한 올해 시 예산이 249억 2천만 원입니다. 사흘간 150억 원, 그러니까 이미 60% 정도를 소진한 겁니다. 예. 박 위원장의 설명은 이 대중교통 무료 운행 예산이라는 게 애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개학 시점에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쓰이기로 정해져 있었던 건데 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소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 민병도 의원, 전현희 의원은 이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인물들인데 의도적인 박원순 때리기다,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문제가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한국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 대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박 시장과 말싸움 양상으로 흐르기도 했는데 여기에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문제가
꼬이는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개인 SNS를 통해서 박영선 의원은 오죽 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고 공개 토론도 촉구했습니다. 민병도 의원은 서울시 대책은 번지수가 틀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전현희 의원 역시 임기응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실 여권 인사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예. 국민들은 미세먼지 걱정이 태산인데 정치 공방은 좀 자중해라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시행하는 차량 이부제를 민간으로 좀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진 중인데 역시 또 실효성 논란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이부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예.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평시에 한국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중에 중국이나 몽골, 북한 등 국외에서 오는 게 30에서 50% 정도가 되고요. 요즘처럼 북서풍이 불어와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이런 국외적인 요인이 60에서 8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은 국외에 따로 있는데 차량 이부제 같은 국내적인 조치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또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우선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환경단체들은 그런 국외적인 요인만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좀 무력감만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며칠 시행해보고 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또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뭐라도 시도해보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중장기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도시에 늘리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가 좀 다층적이고 여러 산업과 연관된 만큼 환경부 외에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참 심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은나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